오늘의 주제인 요약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약은 영어로 abstract예요. abstract.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죠. 요약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학생들한테 어떤 글을 주고 이거 요약해봐라 이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 긁어서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저자의,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의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게도 요약문을 작성하라는 목적은 저자의 생각을 하나하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요약은 제시문 하나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전체 문제의식 속에서 그 제시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그 다른 제시문과 관계된 그 제시문의 어떤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얘를 대략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니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하는 실수가 뭐 특정 사람 이름을 쓴다든지 별로 상관없는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특정 도시 이름을 쓴다든지 나라 이름을 쓴다든지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을 막 남발하거나 또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어떤 특정 구조를 긁어서 그대로 옮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학에서도 문제에다가 아예 공지를 하죠. 제시문을 오려서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오늘 하도록 하겠어요. 어떤 글을 썼을 때 보통 글을 쓴 사람은 생각이 딱 하나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설명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를 탁탁 찍어서 전달하면 돼요. 하지만 대체로는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장을 담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오늘 저녁에 한식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라고 물으면 이유를 대잖아요. 아침 제대로 못 먹었고 점심 때는 빵으로 때웠더니 저녁에는 꼭 밥이랑 근사한 반찬이랑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글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의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그려나가고 무엇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전반적인 주장이 잡히고 핵심적인 근거가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굳이 제시문들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약은 대부분 버리는 거예요. 요약은 대부분 버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삭제예요. 삭제. 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약이 버리는 거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과학적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는 논술에서 요약은 문제에 대한 이해 등 과학적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나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다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진단하겠다. 이런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이해의 어떤 채점 지침. 이해와 설명 능력의 평가는 제시문을 분석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독자가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독자는 제시문을 본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시문을 모르는, 하지만 이해 능력은 있는 사람 정도로 가정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보다 독자는 내가 쓰는 글의 제시문을 읽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내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어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된다. 즉 추상적인 언어가 뭐예요? 관념, 자유, 평등, 보편애, 기능론, 갈등론,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언어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시문이 길 경우 핵심어는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뀌어 여러 차례 전달되죠.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독해하기도 편리하고 요약 정리도 핵심을 근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긴 글 모두를 전달하지 않고 핵심어를 중심으로 짧게 잡은 뒤 필요한 말을 덧붙여야 좋은 요약문이 나온다. 이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봤을 때 핵심 주장, 핵심 근거 이런 핵심어만 딱 추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씩 관형어나 부사어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붙여서 조금씩 하면서 글자 수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문장으로 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핵심 답부터 먼저 잡고 글은 조금씩 덧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요약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